이제 우리 눈이 아무래도 색깔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게 밝으면 더 어둡게 보고 주변에 있는 게 어두우면 더 밝게 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컬러를 칠할 때도 어, 배경을 먼저 좀 놓고 칠하면은 조금 더 채색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그 스포이드로 뚝뚝 찍어서 해보시고 그 안에 있는 형태를 그릴 때는 너무 스포이드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직접 팔레트를 만들어서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넣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팔레트를 만든 다음에 뭐 그린다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어도 여러 개를 활용하시면은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스케치 단계에서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선으로 이제 먼저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깎는 식으로 그림을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면으로 이렇게 칠하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이 하기 편한 방식으로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 면화를 하면은 이제 브러쉬 사이즈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공간 칠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좌우 반전, 상하 반전, 그리고 뭐 화면 돌리기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형태를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클리핑을 좀 해서 칠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빛을 받아서 이제 명암이 생기는 건데 네,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가 어둠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반사광으로 다시 올라오는 부분인 거고 요 중심부를 생각을 좀 하셔서 여기를 기준으로 요만큼이 가장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가 힘으로 색 조절이 되는 브러쉬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애초에 고유색이 나오는 브러쉬를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좀 다루기 편한 도구로 다루면 돼요. 약간 너무 디테일하게 가기보다도 조금 붓터치를 남겨놓는 게 더 현실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테두리가 약간 뿌연 느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현실은 어, 완벽하게 막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좀 뭔가 동글동글하고 다들 왜냐면 닳잖아요. 어떤 물체든 도구든 그래서 끄트머리가 막 엄청 뾰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물체들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체들 그냥 한번 살펴보세요. 뭐 예를 들면 제 눈앞에 지금 머그컵 하나 있는데 얘도 끄트머리가 둥글거든요. 뾰족하지 않고. 텀블러도 있는데 얘도 모서리 부분이 다 둥글고요. 가습기도 있는데 얘도 모서리가 다 둥글고 모니터도 모서리가 둥글고. 그래서 애초에 공산품도 그렇지만은 실제 자연물들도 모서리가 둥글둥글한 게 많습니다.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이제 특정 부위, 뭐 손톱, 뭐 이런 부분은 좀 뾰족하기도 하지만은 손끝이나 발끝이나 막 이런 데는 이제 다 둥글둥글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림상으로는 이제 테두리도 그려주고 막 명암도 구분해주고 이렇지만은 실제 현실에서의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그 초점 맞춤 부분 이외에는 좀 아웃포커싱 되어 있잖아요. 뿌옇게. 그래서 약간 뿌연 상태가 오히려 현실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그게 되게 재밌는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느낌? 왜냐면 얘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사진도 이렇게 뿌옇잖아요. 뭔가 경계면이. 오히려 이렇게 칼같이 딱 떨어지는 게 더 어색하다는 거죠.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짝 뿌연 느낌? 이게 이제 더 현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빛 받은 게 이제 바닥에 반사가 되니까 바닥에도 밝은 빛이 은은하게 퍼지고 이 안에 있는 어떤 약간의 질감 같은 것들은 브러쉬 자체에 뭐 해칭 브러쉬를 사용한다든지 해서 오일 파스텔 뭐 이런 거를 쓰셔도 되고 터치가 조금씩 남는 되게 재밌는 느낌을 좀 연출할 수도 있고요. 붓터치적인 부분은 마무리 단계에서 해주면 좋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기본 브러쉬 제일 간단하고 제일 좀 베이직한 느낌으로 표현을 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해칭 브러쉬 같은 것도 있고 질감 표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브러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정리 단계에서 약간 초반에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이게 도구가 아직 어떻게 써야 될지를 가닥이 잘 안 잡히실 건데 이게 그래서 초반에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최대한 많이 실수를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계속 망쳐보기도 하고 살려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찾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초반에. 어차피 무한대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현실성 있는 그림을 위해서는 이제 흐리기 툴을 잘 쓰셔야 합니다. 흐리기. 너무 흐리지도 않으면서 너무 또 선명하지도 않으면서 딱 어떤 그 중간 정도의 어떤 느낌들. 이게 적당히가 원래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꾸 만져보시고 힘 줘서도 해보고 빼서도 해보고 브러쉬도 이것저것 써보고 레이어 효과도 뭔가 써보고 뭔가 이런 식으로. 약간 그리고 또 좀 깨알 팁으로는
이제 도형 자체가 이제 구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브러쉬의 어떤 방향 자체도 좀 곡선형으로 쓰시면 더 좋습니다. 뭔가 브러쉬질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 이런 느낌으로. 나중에 이제 붓터치 같은 걸 남길 때도 이제 그런 곡선형을 의식을 하면서 남기고 그러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레이어를 많이 떨어뜨려 놓진 마시고 분리되어 있는 레이어를 어, 꽤 합쳐 놓는 게 수정하기가 아마 더 편할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주변이 어두워서 좀 더 밝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 밝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은 거의 한 80%거든요, 색이. 이 부분이랑 왠지 비슷해 보이잖아요, 색이. 근데 여기는 실제로는 60%예요. 그래서 가져오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색깔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반사광은 주광에서 반사된 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번 튕겨져 나온 공이 약하잖아요. 그죠? 너무 밝게 칠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색을 조절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실제로 밝게 만들거나 어둡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주변을 더 어둡게 만들거나 밝게 만드는 것으로 이제 다르게 보이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다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을 잘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do, delle belle turbate